마무리합시다.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예. 자, 27번에 환지처분으로 가는데요. 환지처분은 아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환지객의 인가를 받아서 인가받은 내용대로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이렇게 줍니다. 주고 옛날 땅이 넓었는데 작게 받았다. 그러면 거스름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스름돈 내주고 새 땅을 주는 거. 이 처분을 환지교부 환지청산의 내용을 정한 객이 환지객 인가고 환지객이고 인가된 환지객에 따라서 새 땅과 새 땅에 대한 거스름돈 청산금을 내주는 거. 이게 환지처분이죠. 부당한 거. 처분은 환지객에 따라 행하는 설권적 확인적 행정처분으로 본환지 처분이라 합니다. 정확하네요. 무슨 환지? 이게 본환지 처분이고요. 환지 예정지는요, 가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본등기, 가등기가 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환지 처분에 불복하는 권리자 등은 심판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지 처분이 구속적이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환지 처분은 환지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가 없고요. 3번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지역권자는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노노. 자, 이거 보실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이거죠. 여기 A 땅이 있고 B 땅이 있고 C 땅이 있어요. 자, 요 C 땅이 우리가 의뢰이 말하는 맹지예요. 앞을 못 보는 땅이야. 그러면 이제 이 C가 건물을 세워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A 땅을 빌리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가에 2m 이상을 건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그런 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의 2m를 접하게 해놔놓고 건물을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C는 A에게 땅을 두드리는 거야. 어이, 여보. 네 땅 좀 빌려주시오. 근데 요놈이 이러면은 빌려주겠어요? 도한씨 빌려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땅을 사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것도 시세보다 몇 값절, 10값절 더 높게 부르는 거야. 이게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야. 그럼 비싸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잖아요. 그럼 빌려도라고 계약을 다 달래고 해서 지역권 설정을 맺는 거다. 무슨 권 설정? 그럼 여기서 A는 무슨 자? 위정시 A는 무슨 자? 그렇죠. 지역권 설정자. C는 지역권자.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은 용익, 설용자 수익이기야. 남의 재산권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는 거야. 이게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야. 지지전. 아시겠죠? 자, 그러면 C가 A의 땅을 빌리는 지역권자. 그러면 이때 A는 설정자, C는 지역권자. 그럼 저 빌릴 때 그냥 안 빌려주잖아. 보증금 얼마? 금이시 얼마? 그 5천. 보기는 되게 센 사람처럼 보이더만 되게 5천짜리. 아이고 5천이 뭐야 이거. 좋아.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월은? 아니 보증금 5천에 월 500 해보면 뭐 왜 하는 거야? 너무 비싸 이거? 20만 원. 20만 원. 보증금 5천에 월 20만 원이야. 2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돼가지고 도로가 이만큼 넓어졌어. 그럼 이제 넓어졌으니까 요만큼은 보증금을 반품 2,500 월 10만 원 이렇게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임대료 뭐라 합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라고 하죠. 무슨 청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만큼 넓어졌어.
그럼 이제는 지역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잖아. 이럴 때는 뭐 하게 되는 거지? 소멸하게 되지. 뭐가 돼? 소멸되면 시는 A한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럴 때 A는 이 땅을 누구한테 맡겨놨어? 환지 방식에 시행자한테 맡겨놨잖아. 돈 받아서 안 받아서? A가 시행자한테 돈 받아서 안 받아서? 뭘 받아서? 한 푼도 안 받았지. 환지 방식은 땅으로 주는 건데 수용은 돈으로 받았지만 맞죠? 환지 방식 돈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가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시행자가 갚아줘요. 갚아주고 시행자가 네가 줄 건 내가 줬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이때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청구나 이런 청구는 60일 이내만 행사해야 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기간을 무슨 기간이다? 이런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무슨 기간? 제척기간. 자, 이게 우리는 임대료 증감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3번은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또 청산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요때는 임대료 증감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지 청산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틀렸다. 4번 환지 처분의 형식은 소유자에게 동의와 통지와 공고로 한다. 자, 여기서 봐봐요. 환지 처분은 통지와 공고로 해요. 그런데 이제 환지 예정지는요. 통지와 환지 예정지는 통지와 공담이에요. 여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환지 처분은 끝났으니까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통지와 공고, 환지 예정지는 통지와 공담. 이런 것도 살펴둘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맞아. 4번, 5번. 환지 처분이 있으면 채비지의 처분권은 시행자, 채시보환 시작.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각각 귀속된 걸로 본다. 채시보환 시작. 채시보환. 아, 맞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좋아요. 28번. 환지 처분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거 체크하세요. 소유권의 이동으로 환지의 교부와 권리의 확정. 소유자의 소유권의 이전으로 환지의 교부, 권리의 확정. 맞아요. 시행자의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의 지도. 자, 아까 채비지는 누구? 시행자. 채시 보환했잖아. 보류지는 누구에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니까 알아두시고. 맞아요. 3번 공공시설용지에 관리자의 귀소 왔고요.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되니까 맞아요. 종전 토지 소유자의 수인 의무. 종전 토지 소유자의 수인 의무는 이때 발생하잖아.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 사채 임사장,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의 정지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의 수인 의무는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이지 환지 처분의 효력 발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하는 게 봅니다. 29번. 권리 조정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아까 이 그림에 대한 문제죠. 임차료 지료 사용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의 해지는 환지 처분 공고 후 60일 이내입니다. 체크하시고 60일 이내 이 기간이 제척기간이라고 했고요. 맞아요. 임차료 지료 기타 사용료 증감을 청구받는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있다 없다 이런 문제 처음 냈다. 없다. 이게 틀렸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된 임차료 지료 기타 사용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목적 달성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시행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으로 인한 권리 조정과 환지 처분하는 권리 조정은 다 같이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일 및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왜냐? 이거 봐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임대료 증감 청구가 있고 환지 처분에 대해서도 임대료 증감 청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이고 여기는 바로 언제부터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 예정지 지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여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니까 그게 맞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정확합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 뜻이죠. 자, 30번.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시행자는 행정청일 때, 자, 요거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공법상에 이거 한번 봐봐. 공법상의 사업이 국도정조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시험 문제 지난번에 내가 프린트 내준 거야. 네 문제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자, 공법상의 사업이야, 사업. 공법상의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있다 이거야.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법에 정비 사업이 있고, 주택법에 주택 건설 사업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사업이 있으면 시행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의 시행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쫙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메꿔볼까? 참 재미있을 거야.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국계법의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와 누구로 나누어집니까? 행과 비행으로 나눠집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행은 몇 명? 선미수 행은 몇 명? 국가지자체니까 몇 명이냐고. 8명이잖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5명에다가, 맞지? 국토부 장관 6명, 시장 군수 8명이잖아. 8명. 오케이? 그 행이 8명이고, 나머지 비행은 공공하고 무슨 시행자? 민간으로 나누잖아. 민간이 시행자가 되려면 동의요건이 면적의 얼마를 소유하고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을 동의 얻어야 된다 이거야. 요거하고 개발사업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동의요건이 똑같다고요. 아까 했잖아. 그쵸? 눈이 아파. 자, 그러면 개발사업도 시행자는 어떻게? 여기는 12가지지. 공공, 공동, 민간. 맞잖아요. 여기서 공공은 국가, 지자체, 요 사람을 우리가 무슨 시행자? 행정청 이렇게 보면 되죠. 나머지는 공공민간. 환지 방식은 행정청 뭐라고? 비행.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정비법은 시행자가 누구야? 정비법 시행자. 정비사업별로 나눠지지. 주재재. 주거환경개선사, 재개발, 재건축. 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이 누구야?
할 동네 별 동네 지가 능력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조합 방식도 없어요. 누가 해줘요? 시장 군수가 해주지. 그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돼. 그럼 시장 군수 등하면 시장 군수 누구야?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들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들이 원칙이야. 그리고 소유자 3분의 2 동의,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주택공사, LH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소유자는 몇 명이 20인 미만이 일 때는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이 사람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누구 시장, 군수 등 LH공사, 지방공사에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건등, 한신 캤잖아.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건등, 한신 다 들어가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 했잖아요. 오케이? 미워 죽어서. 그럼 조합원도 과반수 동의하다가 이들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재개발을. 그럼 재건축은 누구만이 시행자가 돼? 소유자가 돼, 안 돼? 재건축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아, 없어.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니까. 누구만 시행자가? 조합만,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건 재개발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에도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고요. 이정 씨 알아서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 같아. 자, 조합이 하죠. 그 조합이 하는데 조합은 뭐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누구하고 여기는 그 시장 군수하고 LH공사 등하고 건등만 되는 거예요.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만 되고 여기는 한국감정원과 신탁업자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경우를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요렇게 결론. 소조, 시공지야. 다 같이 소조, 시공지 시작. 그럼 소유자, 조합, 시장 군수, 그리고 공사, 그리고 지정개발자. 무슨 개발자? 그럼 여기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없어? 여기는 이 사람이 되지. 국가가 되지. 여기 국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는 정비사업은 국가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요. 알아서요? 선생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가가 해줄, 국가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국가, 그리고 여기는 시장군수니까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없어. 누구도 안 돼. 시장군수지 도지사가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도지사와 국장은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게 정비사업이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지. 그죠? 청주시 재개발 사업에 시행하면 청주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될 수 있죠. 시장 군수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런 거를 잘 봐야 돼. 여기는 구청장도 시행자가 될 수 없어. 시장 군수니까. 누구도 안 돼. 구청장, 도지사, 국장은 아니라고. 자, 주택건설 사업은 비등록업자가 있고 뭐가 있어? 등록업자가 있잖아요. 무슨 업자? 그 비등록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비등록업자는 누구야? 국가, 지자체, 그죠? 또 LH공사, 지방공사 이들은 등록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거 외에 소유자, 조합, 그 다음에 소유자나 조합이나 또 누굽니까? 고용자. 무슨 자?
고용자 이 사람들은 비등록. 그 다음에 등록업자는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호. 연간 공동주택 몇 세대? 20세대.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이나 이런 경우는 30세대. 그리고 연간 대지 조성 1만 제곱미터 이상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게 있어 등록업자라고요. 이 사람들이 시행자가 된다. 이게 사업주체예요. 이런 주택법에는 시행자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걸 묶어서 무슨 주체? 사업주체. 무슨 주체? 이런 말을 쓴다는 걸 알아둬. 그 다음에 시행 절차 있고 시행자 보호조치. 시행자 보호조치는 네 가지 똑같이 타분서 콩국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분할, 관련 서류 무료열람, 공시송달, 국공유지 처분 제한, 수용과 사용 이 네 가지 사업에 똑같이 찍는데.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사용 시설 이거죠. 공공시설 귀속도 똑같이 네 가지.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설명을 했는데 요거 정리할게. 행정청, 비행정청 시행자가 출입을 했다. 그럼 행정청이 시행자가 출입하면 새로운 시설, 종전시설. 여기도 새로운 시설, 종전시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만 주의하면 되지. 비행정청 시행자가 했을 때 종전의 시설은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의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만큼만 종전시설을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귀속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무상으로 귀속이 아니고 양도할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그 경우를 얘기한 거죠. 30번.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종래 시설은 모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행정처 때는 모두 무상 귀속 맞아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해 별도로 용도 폐여처를 밟지 않아도 되고 공공시설의 귀속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공시설은 모두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했는데 비행정청일 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일 때가 아니고 뭐라고? 비행정청.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좋아요. 31번.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복수정답이 있으면 복수정답을 찾아라. 이거는 일부러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보고 실제로 복수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문제를 잘못 내가 복 2개 정답이 있다면 2개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하면 답으로 맞게 해줍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문제 다 맞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개발구역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맞고요.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 이완을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환지 빠졌느냐 종전 토지가 빠졌냐 그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지 예정지 시정은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와 불안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자에게 하는 처분으로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지만 처분은 가능하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 땅에 대한 사용 수익은 정지가 되고 이게 이리로 옮겨가잖아. 여기 예정지 하니까. 여기다가 사용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는 종전 땅의 사용 수익은 정지가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대신에 이 땅에 대한 처분권은 그대로 갖고 있다. 남는다.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구역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아까 개발법의 권한자, 지정권자가 아닌 거 2가지. 환지계획 인가권하고 개발채권의 승인권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했어. 그러면 여기는 환지계획의 인가권은 지정권자가 아니가 누구다? 특도 시공구 정의가 4번 틀렸고 5번 환지 처분에 의해 소유권의 변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등기를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진짜로. 왜요? 왜요? 참네. 잘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봐요. 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잖아.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도 새 땅에 대한 환지 처분했잖아.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내게 되는 거지. 아니 이 땅에 대한 걸 여기 받았는데 이건 내 건데 내 등기 안 하면 이건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새 집을 지었을 때 신축을 할 때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변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4번하고 몇 번? 5번. 32번 환지예정지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 개발구역 밖의 토지, 아까 봤던 문제 같은데 틀렸고요. 효력 발생일로부터 중원검사가 아니고 언제라 했어요?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틀렸고. 3번.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익할 수 있어도 처분은 할 수가 없다 했는데 시행자는 수용, 사용, 처분 다 채비지는 수용, 사용, 처분 다 가능합니다. 없다. 틀렸고. 예정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아니라 며칠? 60일이고 예정지 지정 처분은 가완지 처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다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33번에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소유권의 이전으로 환지의 교부,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진다. 자, 소유권의 이전으로 환지의 교부와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진다. 시행자의 처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고의 관리자에 대해 귀속이 된다. 청산금이 확정되다. 다 맞네. 종전 소유자의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의 수인 의무는 그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환지 처분 전 환지계획 인가, 여기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 환지 처분 이 경우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당연히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잖아. 그래서 환지 처분 전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 수인 의무는 발생한다.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게 그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정지 지정 이때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지 환지 처분에 대한 효과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5번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지 환지 처분에 대한 효과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34번. 도시개발 특별회계 토지상환 채권, 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좋은 문제인데 알아두시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는 상환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 미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했는데 자, 1번 다시 봐요. 소유자가 원할 때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틀렸죠. 토지상환 채권은 반드시 뭐다? 일부라고 했으니까 전부가 들어가서 틀렸고 2번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지정권자의 승인이지 국장의 승인값은 틀렸다 이거야. 지정권자야.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자, 그 다음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지 시장군수는 발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외의 시행자는 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에 달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3번은요. 정확히 말할게요. 3번은 시도지사,
시장과 군수는, 자, 정확히 그 3번을 정확히 말하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 군수가 빠진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없지만 시험 문제에 내가 지문에 뭐라고 해서 가장 타당한 거 골라라 했잖아. 무슨 타당한 거? 가장 타당한 거니까.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라? 5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번은 도지사도 맞지만 누구도 들어가야 돼. 시장 군수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타당한 거는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좋아요. 35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금액의 기준으로 부당한 것 했는데요. 여러분, 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 누구만이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채권이 발행되면 이게 공채야.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누구의 승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채권을 발행했으면 팔아야 돼. 매입 의무가 발생해요. 매입은 민간 시행자였다가 매입 의무가 발생해요. 누구 시행자? 민간 시행자일 때 매입 의무가 발생이 되죠.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매입 의무가 없어요. 국가지자체 공공 이들은 매입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요. 그럼 그들과 공공과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이고요. 나머지 시행하는 사람은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내. 2만 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1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시행자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5. 에이, 노노노. 100분의 3. 틀렸다. 국가지자체 공사인 시행자는 매입 의무가 없어. 틀렸어. 3번 계획구역 안에 형질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이야. 그래서 틀렸고. 4번 지방공사인 시행자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3. 맞아요. 맞아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금액의 100분의 3 맞습니다. 개발구역 안에 소유자 또는 이들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인 시행자, 이들 민간이죠. 민간은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이에요. 4만 원 아니에요. 정답은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38번. 몇 번 했어요? 37번 하셨어요. 아, 그래. 37번은 정답은 4번이에요. 알았죠? 왜 가만히 있어요? 참네. 비슷한 문제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35번은 개발 채권의 매입 금액은 수용 사용 방식에 시행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사대학 계획을 체결한 자는 계약금 100분의 3 맞죠? 동그라미. 2번 이들 외의 시행자,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외의 자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자,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 맞고요. 형질병의 허가는 형질병의 허가 면적 3.3제곱미터 2만 원 맞고요. 실시계획인가 개발행 허가 의제라는 협의를 거친 자는 형질병의 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 맞습니다. 5번 수용 사용에 의해 개발사업의 국가 자치단체 공공공사가 아닌, 즉 공공사업주체가 아닌 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했는데,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아닌 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100분의 3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해서? 아닌 자 했죠. 그래서 지방공사 아닌 자와 공사도급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이 맞는데 아닌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민간 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시행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니까 여기는 아닌 자,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35번하고 37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같이 매입금액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봅시다.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그리고 민간시행자는 무조건 시행면적, 형질면적, 면적 3.3제곱미터당 얼마? 2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36번. 개발특별회계와 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부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아까 이야기했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개발특별회계 재원에는 전입금, 보조금, 과태료, 개발 부담금 중 일정 비율,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조성되는 돈이 특별회계입니다. 맞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용자, 도시계획 실사비에 대한 보조용자, 토지상환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이런 용도로만 씁니다. 맞아요. 자치단체장은 개발사업과 계획시설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자치단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자치단체장이 누구냐? 시도지사예요.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법대로 하면 틀린 게 없으니까 맞고요. 5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내지 10년 범위 안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며 소멸 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 이렇게 했는데 이자는 이리가 2년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은 국장이 정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 정해요? 지정권자.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4번은요. 자치단체장이 누구냐? 시도지사라고만 기억해야 돼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38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아닌 것. 도시계획세 일부, 과태료 개발부담금,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일부, 환경부담금의 일부.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수익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는 4번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9번. 타인 토지의 출입에 관한 규정 똑같이 알면 돼요.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했는데 민간시행자일 때만 허가받고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 퀘션마크. 2번 장애물 변경 제거 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가 된다. 동그라미. 소점관에 현장이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때 행정청인 시행자는 통지하면 되고 비행정청일 때는 허가를 받는다. 정확하다. 동그라미. 토지의 출입도로 손실을 받은 적이 있을 때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에는 시행자가 보상하는 건 맞고요. 국계법은요. 누가 보상해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하는 게 누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인데 개발법은 누구예요? 시행자가 보상 맞아요. 손실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관할 수용인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 1번밖에 없네요. 왜 1번이에요?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누구일 때만? 비행정청일 때만 허가받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민간 가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비행정청 해야 돼요. 무슨 비행정청? 알아서요? 정답이 1번이에요. 40번. 수익금의 사용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부담. 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설 귀속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치단체 공공시설 관리자의 부담금은 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맞죠? 5번, 3번 수익금의 집행 잔액은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소유자 조합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당의 개발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이 아니라 공공시행자. 무슨 시행자? 공공시행자일 때는
수익금의 사용 제한이 있지만 민간일 때는 수익금의 사용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최지 매각 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은 당해개발사업 외에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최시 보완 맞고요.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다가 하다가 선생님 설문 강의 내용하고 뒤에 해설집에 틀리는 문제가 있다 하면 선생님 말한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문 내용을 볼 수 있다. 공법은 이게 하다 많이 해석을 많이 달아놓으면 이게 틀릴 경우 많아요. 나도 앞으로 간단하게 달지 해설을 길게 안 달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고요. 자, 오늘 내가 만든 문제 정리를 합시다. 아까 몇 번까지 풀었나요? 7번 풀었나요? 8번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는 특도 시공서 인가받는 건 맞네요. 맞죠?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이거 봤던 거네. 종전토지 및 뭐라고? 환지의 위지면 도수에 난 환지 빠졌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9번째. 환지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 개발구역 밖의 토지, 밖이 아니고 뭐라고? 안의 토지 틀렸고. 환지정지 지정이 됐을 때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준공검사, 이것도 아까 봤던 유형의 문제인데 준공검사가 아니고 뭐라 했죠? 환지처분 공고일. 무슨 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틀렸고. 3번 채비지 용도로 하면 수익, 사용 수익 뭐도 알 수 있어요. 처분도 알 수 있는데 처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 2월이 아니라 며칠겠죠? 60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10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행하는 설권적, 선언적 행정처분으로 환지 처분이라 하며 이 환지 처분에 불복하는 권리자 등은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환지 처분은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지역권은 청산금을 청소한 아니라 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고 지역권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보증금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청산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오케이. 11번째. 권리 조정에 관한 거 부당한 것. 임차료 지료 사용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환지 처분 공고 후 60일 이내 맞고요. 임차료 지료 사용료 증감을 청구받은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없다. 아까 이것도 내 지문에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없다.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나머지는 받고 12번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창원채권 세 가지 타당한 거. 이것도 봤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등의 매수대금에 전부하면 틀렸죠. 뭐라고? 상환채권은 일부고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서 현금 대신에 땅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전부 틀렸고. 2번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토지상환채권은 누굽니까? 지정권자의 승인. 누구의 승인? 지정. 자.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 승인이야. 그런데 도시개발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누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해?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모든 시행자가 발행하고 누구의 승인? 지정권자 승인받아. 그리고 민간 시행자일 때는 보증이 필요해.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면 돼요. 자, 3번.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 맞아요. 그렇지만요. 이게 가장 이렇게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이거 답이 두 개가 돼야 돼. 아까처럼 가장 타당하고 하면은 답이 하나가 되고. 이해돼요? 그러면 3번도 맞는 거야. 4번은 시장군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시도지사만이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 5번 국가지자체 공공지방공사 외의 시행자는
시행면적 3.3세구도 2만에 대한 채권을 매입했다. 그것도 맞아. 그래서 여기는 3번하고 몇 번? 5번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가장 타당한 거 가면 몇 번이야? 그렇지. 그걸 문제를 잘 보실 줄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도시개발법 주요사항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면적 이거 모르면 오늘 집에 다 갔다. 내가 누구나 아무나 무작위로 물을 거야. 1번 주상생자 안 나와 시작.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도시지역 밖에 30만이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 국토부장이 구역지정 제한을 할 때 제한 면적. 에이! 30만이지. 아, 참네. 아, 또 봐야 돼. 다시. 아, 다시. 자, 1만. 3만. 도시지역 밖. 공공기관 정부 출연제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지정 제한할 때 제한 기준 면적 30만. 맞죠? 그 다음에 10만 이상은 연, 초, 사. 10만 미만은 신문에 공고 안 하는 거. 10만 미만일 때 신문에 공고 안 하고 공보에 공고한다 했잖아요. 자, 100만. 공적의 의무 수립 대상.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이 얼마? 100만. 그 다음에 330만. 복합기능 도시죠. 자족도시가 되는 거잖아. 330만. 그리고 5년 해제할 때 5년이 330만 이상은 5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 거기 들어봐요. 해제 사유 시작.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그죠? 330만. 그렇지. 개발계획하면 몇 년? 2년. 실시계획하면 몇 년? 3년. 330 이상 하면 5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동의요건. 자,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하면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개발계획의 환지 방식일 때 동의요건. 그죠? 이게 전부 다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자치단체 2분의 1, 2분의 1. 국장이 지정하는 거 국가 제한, 요청, 협의, 천재지변. 자, 이 경우를 놓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죠. 구역 지정의 제한, 민간이 제한할 때는 총수 동의가 없어요. 면적의 얼마만? 3분의 2. 수용 방식은 면적의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민간일 때.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모든 시행자. 이때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의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조합 설립호 3분의 2. 총수 2분의 1. 자치단체 1, 6. 병행 2분의 1. 2분의 1. 자, 규모에 관계없이 시정. 다 같이 취지계획 시작. 실학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 자,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가능. 공자생도 30국 시작. 공자생도 30국. 자, 공모.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예지역. 주상공이 얼마? 30%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자보 X라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라 이 뜻이에요. 알아서요. 자보 X. 자, 구역지정 이후에 계획에 포함. 비수사 세순 시작. 다 같이 비수사 세순 시작. 비용부담, 수용, 사용. 그 다음에 세입자 순환 방식. 다 같이 비수사 세순 시작.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인가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간주가 된다. 그리고 기존 내용이 서로 다르면 기존 내용은 뭐 된 걸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로 변경된 걸로 보지 폐지된 걸로 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실효기간 다 같이 3년. 실시계획 인가는 몇 년? 3년.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330만 이상은 5년 가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시행자 변경 사유 1년 내에, 연장은 6개월 내에 시행자 인가 신청이 없다. 그리고 인가받고 2년 내에 착수 안 한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가를 취소했다.
그다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갈아 끼운다. 이걸 무슨 사유? 시행자 변경 사유. 무슨 사유? 재미가 없어. 좀 반응을 좀. 시행자 변경 사유 맞죠? 옆에다가 밑에 저거 여백이 있으니까. 시행 방식의 변경. 시행 방식의 변경은 다 같이 공수환 시작. 큰 소리로 공수환. 공공시행자는 수용해서 환지 방식으로, 공공시행자는 혼용해서 환지 방식으로, 모든 시행자는 수용해서 무슨 방식?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용 방식으로는 절대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행 방식의 변경이야. 시행 방식의 변경과 시행자 변경을 구분하라 이 뜻이야. 알아서요? 알아서요? 자치단체 등의 환지 방식의 시행 16병행 2분의 1, 2분의 1 시작. 16병행 2분의 1 순서 고쳐놓으세요. 16병행 2분의 1, 2분의 1 시작. 16병행 2분의 1 아까 위에도 했으니까. 자, 수용 방식 시 공치법을 준용하고 이주대책 수립하고 선수권 문제 전부 일부, 토지상환 채권 일부, 조성토지 공급 옆에 원형지 공급 하나 더 적어. 무슨 공급? 원형지 공급. 이렇게 전부 다 어느 방식 때? 수용 방식 때 하는 중요 내용이다. 환지 예정지 시정, 사채 임사장, 사용수익권의 이전, 세비지의 사용수익 처분, 임대료 증감 청구 60일,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 변경 제한 30일 이내. 다만 주거용일 때는 최소한 몇 개월 내에 2월 내에 비켜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고 변경 제거해야 된다. 오케이? 입주반지 소유자 신청을 받는 거잖아. 다 같이 통삼육이 시작.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은 며칠? 20일. 그런데 종전에 토지의 가액이 환지 이후에 최소 규모 가격보다 몇 프로야? 70% 이하일 때는 입체환지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런데 이미 환지 전에 거기다가 뭐가 있다면 주택이 있다. 주택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최소가액의 70% 이하라 하더라도 입체환지 신청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라고요. 다 같이 통삼육이 70 시작. 통삼육이 70 같이 알아보라고. 통삼육이 70 오케이? 이게 무슨 환지인데? 무슨 환지인데? 미정씨 입체환지가 뭐예요? 보기 들어봐요. 입체환지가 뭐예요? 아, 모르면 물어야지. 그 아마 아는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독에 들어봐요. 선미씨도 입체환지 몰라? 말해봐요. 아는데 말로 하기가 좀 그렇지 뭐 알긴 알죠. 몰라요? 설명해 줄게. 잘 봐요.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여기에 양계장이 있어요.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거 놔두고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올라갔어. 공사 끝나고 아파트 창문 열면 닭게장 양계장 그 닭똥 냄새 환장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분양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럼 이거까지 정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아파트에. 애들 저녁 시간 되면 부모가 마중 나가야 돼 맨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주는 거야? 상가 분양권을 주든가
아파트 입주권 주는 거.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로 분양해 주는 거? 건물로, 상가는 주택이든 건물로 분양해 주기 위한 정국을 뭐라고? 입체. 왜 입체냐? 땅은 수평적이잖아. 맞죠? 그 건물은 수직적이잖아. 수직 수평을 합치면 무슨 적? 입체적이잖아.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로 주니까,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주니까 이걸 무슨 환지다? 그 평면 환지가 아니고 무슨 환지야?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받는 그런 전보다 헌 땅 대신에 뭐 땅 받는 거야? 이게 무슨 환지야? 평면 환지야. 무슨 환지? 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땅 갖고 있었는데 뭘까지 준 거야? 건물까지.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건물 주잖아. 그러니까 입체적이죠. 맞아, 안 맞아? 이걸 입체환지라 하는 거야.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 모르면 질문해가, 우영수, 나 모르겠는데 좀 똑바로 이야기해줘봐. 익혀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나만 나쁜 놈 됐네. 미안해요. 자, 통삼육이 70 시작. 통삼육이 70. 그런데 환지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은 70%가 안 되더라도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종전의 땅값하고 그 다음에 이리 봐. 종전의 땅을 여기다가 갖고 있었는데 이 가액이 1억이야.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지었잖아. 여기는 대형 평수도 있고 중형 평수도 있고 소형 평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 대형 평수가 5억이고 중형이 3억이고 이게 2억이라고. 얼마? 근데 이 사람이 1억이라면 이거는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몇 프로인데요? 그 이가액의 몇 프로 이하면? 그럼 이게 2억이니까. 이게 한 1억 한 5천이다. 얼마? 이러고 저는 신청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근데 방금처럼 1억이면 신청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원래 뭐가 있었다? 주택이 있었다. 주택이 있었다면 아까 50%밖에 안 되더라도 70%가 안 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알았죠? 이게 70% 가는 거. 그래서 통삼육이 70 시작. 통삼육이 70 그걸 기억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주택 공급의 원칙인데 여기서 열어봐요. 우리가 모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은 동의요건은요. 이걸 기억해야 돼. 동의요건은 공유관계에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 몇 명만?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있다면 각각.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은 뭐다? 각각을 일원의 소유자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투기성이 없는 과밀억제권력이 아니고 밑에 줄게요. 과밀 X라는 게 과밀억제권력의 X야. 근로자 숙소용 공공사업 시행자가 한다. 이때는 투기성이 없으니까 뭐만큼? 소유한 수만큼 뭐 해준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아시겠죠? 자, 이게 어느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부족한 거는 좀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거는 또 다음 파트에 또 마무리하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9,10월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9,10월은 동형 모의고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문제씩을 갖고 와서 지금은 이게 단원별이잖아요. 그때 40문제는 국계법부터 농지법까지 전체 실제 문제와 똑같은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 만에 농지법까지 왔다 갔다 6번을 한다 이거지. 아시겠죠? 6번 만에 끝낸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별도 수강료를 받는다. 수강료는 원장님이 정해서 얘기해 주실 것이다.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